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국제 언어학 세미나장에서 하버드 출신 언어학자의 폭탄 발언에 중국 학자들이 망신을 당하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중국 한자의 기원이 한글이라는 짜집기 자료를 보여줬지만 한글에 숨겨진 5천년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서양 학자들은 역사책을 다시 써야 한다며 경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직접 있었고 제가 꺼낸 한 장의 카드가 동아시아 역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세계 학계를 발칵 뒤집은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런던 국제 언어학 세미나, 세계 각국의 저명한 언어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20년간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연구해온 저에게는 또 하나의 평범한 학술 행사로 시작했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세미나장은 학문적 열기로 가득했어요. 프랑스의 미술 교수, 영국과 독일에서 온 석학들, 동양권의 연구자들까지 첫 번째 발표자로 중국 베이징 대학의 장웨이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장웨이 교수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스크린에 대형 글씨로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한글의 기원과 중국 문자 체계의 연장선. 순간 제 심장이 멈췄어요. 한국에서 온 학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발표를 이어갔어요. 한글은 조선이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명나라 학자들이 설계한 문자입니다. 세미나장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서양 학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역사적 발견이라도 된 듯 흥미롭게 듣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의 문화적 속국이었습니다. 세종이라는 왕은 명나라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문자를 만들었으나 정치적 이유로 독자적 창제라고 주장한 것이죠. 장웨이 교수는 편집된 역사적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어요. 명나라 문헌들, 조선과 명나라의 외교 기록들, 맥락이 완전히 왜곡된 자료들이었지만 동아시아 역사에 익숙하지 않은 서양 학자들에게는 설득력 있게 보였습니다. 한국인 학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들은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 한국인 교수가 질문을 던졌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이 보여주는 독창적인 문자 창제 원리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장웨이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정치적 문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명나라에는 이미 유사한 음성학적 연구가 있었죠. 제 가슴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오류가 아니라 한 민족의 자부심과 역사적 업적을 근거 없이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옆자리의 미술 교수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흥미로운 주장이네요. 당신은 한글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전한 역사 왜곡입니다. 증거도 없는 주장이죠. 발표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인 학자들은 깊은 좌절감에 빠진 듯 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시작되자 저는 단호한 결심을 했어요. 이대로 둘 수 없다. 한글의 진정한 가치와 역사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20년간의 연구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열고 반박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장웨이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세미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휴식 시간, 저는 복도에서 학자들의 대화를 들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서양 학자들 사이에서는 장웨이 교수의 주장이 새로운 역사적 발견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양의 역사는 항상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니 한글도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놀랍지 않군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한 교수가 말했어요. 독일 베를린 대학의 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선이 명나라의 속국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이런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20년간의 연구가 단 하루 만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한국인 학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구석에 모여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분은 고개를 떨구고 다른 분은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한글이 이렇게 부정당하다니. 한 교수님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국제학계에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또 다른 분이 말했어요. 그들의 좌절감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 민족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화유산이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 발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박할 겁니다. 한 교수님이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만 서양 학계에서 우리의 목소리는 너무 작습니다.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 말에 제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갈 무렵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미술 교수가 커피잔을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마이클, 당신은 한글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장웨이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미술, 당신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직접 연구해 본 적 있나요? 그곳에는 한글 창제의 과학적 원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중국 문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이죠. 미술 교수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어요. 정말인가요? 장웨이 교수는 그것이 정치적 문서라고 했는데요. 증거 없는 주장입니다. 오후 세션에서 제가 확실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복도 끝에서 장웨이 교수가 서양 학자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었어요. 우연히 시선이 마주쳤고 그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교수, 제 발표 어땠습니까? 꽤 설득력 있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흥미로운 가설이었습니다만 반박할 증거가 너무 많군요. 장웨이 교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곧 웃음을 되찾았어요. 그런가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세미나장으로 들어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었어요. 한 민족의 자존심과 문화적 정체성이 걸린, 그리고 제 학자로서의 양심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사회자가 다음 발표자를 소개했어요. 다음은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에반스 교수님의 발표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어요. 단상으로 올라가는 순간 세미나장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서양 학자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 중국 측 학자들의 의심 가득한 표정, 그리고 한국인 학자들의 간절한 기대감까지. 이 모든 시선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예정된 발표 주제를 변경하여 방금 들은 장웨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세미나장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장웨이 교수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어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은 한자가 아닙니다. 이 한마디에 세미나장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학문적 대결이 시작된 것이죠. 한자는 표의 문자로 형태가 의미를 나타냅니다. 반면 한글은 표음 문자로 소리를 표현하는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이미지를 화면에 띄웠어요. 1446년 한글 창제의 과학적 원리가 상세히 기록된 역사적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를 보십시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을 창제한 과학적 원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어요. 제 설명에 서양 학자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술 교수는 눈을 크게 뜨고 필기를 시작했어요. 이런 발음기관을 본뜬 문자 설계는 당시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때 장웨이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조선이 명나라의 속국이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시 모든 문화적 영향은 중국에서 왔을 텐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장웨이 교수님, 속국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와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자주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세종대왕은 중국 문화에 대한 존중과 함께 자국의 문화 발전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죠. 세미나장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웨이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글의 독창성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15세기 한글 문서들, 언어학적 분석 자료, 문자 설계의 과학적 원리까지.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문자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된 걸작입니다. 서양 학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미술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세종실록에는 중국 학자들의 도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까?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닙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증거 없는 주장은 학문적이지 않습니다. 세종실록은 당시 모든 정치적, 문화적 활동을 상세히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중국 학자들의 도움이 있었다면 반드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세미나장의 분위기가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서양 학자들이 제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고 한국인 학자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폭탄은 아직 터뜨리지 않았으니까요. 발표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저는 핵심 증거를 공개할 시간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웨이 교수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이제 한글이 단순히 독창적인 문자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임을 증명하겠습니다. 화면에 한글의 자음과 모음 구조 도표를 크게 띄웠어요. 한글의 자음은 인간의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서양 학자들의 눈이 커졌어요. 15세기에 이런 음성학적 접근법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혁신이었으니까요. 이런 음성학적 원리에 기반한 문자 설계는 당시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된 적 없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중국에서 발명되었다면 왜 중국은 자국 문자에 이 원리를 적용하지 않았을까요? 장웨이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의 모음 체계입니다. 이라는 기본 모음을 바탕으로 모든 모음을 체계적으로 파생시켰습니다. 이는 현대 언어학에서도 인정받는 천재적인 설계입니다. 미술 교수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하지만 당시 조선은 중국의 문화적 영향 아래 있지 않았나요? 완전히 독자적인 발명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문화적 영향과 창조적 발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향을 받았다는 것과 모방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화면에 직지심 체요절의 이미지를 띄웠어요. 이것을 보십시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인정받는 직지심 체요절입니다. 유럽의 구텐베르크보다 78년이나 앞섰죠. 조선은 단순히 중국 문화를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인 문화 발전을 이루어낸 창의적인 나라였습니다. 세미나장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어요. 서양 학자들 대부분이 직지심 체요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글은 이런 창조적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탄생했습니다. 문맹률을 낮추고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결과물이었죠. 이어서 훈민정음 서문의 일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맞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라고요. 잠시 말을 멈추고 세미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학자들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한국인 학자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선언은 한글이 한자와는 다른 독자적인 문자 체계로 창제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떤 문자도 모방하지 않았고 오직 자국민의 편의를 위해 과학적 원리를 적용한 혁신적인 발명이었습니다. 장웨이 교수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도 조선은 중국의 문화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글이 완전히 독자적이라는 주장은 과장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장웨이 교수님, 영향을 받았다는 것과 창조적인 발명이라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모든 위대한 발명은
선행 지식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법이니까요. 세미나장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고 장웨이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승부의 추는 이미 기울어진 듯 했어요. 장웨이 교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이클을 요청했어요. 마이클 에반스 교수님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의 모든 문물을 배웠습니다. 한글 역시 중국 학자들의 음성학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죠. 세미나장의 분위기가 다시 긴장됐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반박할 준비를 했어요. 장웨이 교수는 화면에 몇 장의 중국 고문서를 띄웠습니다. 이것은 명나라 시대 음성학 연구 문서입니다. 여기에 나온 발음 체계와 한글의 체계가 유사하다는 점을 주목해 주세요. 저는 그의 자료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조작은 아니었지만 맥락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어요. 장웨이 교수님, 그 문서의 연대가 언제인가요? 장웨이 교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15세기 중반이요. 그렇다면 한글 창제 이후에 작성된 문서군요. 한글은 1443년에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세미나장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장웨이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선은 문화적으로 중국에 의존했던 나라였습니다.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 말에 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학자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장웨이 교수님, 저는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화면에 직지심 체요절 이미지를 다시 한번 크게 띄웠어요. 이 직지심 체요절은 단순한 금속 활자본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선의 독창적 문화와 기술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어서 치국이, 해시계, 홍길동전 등 다양한 조선의 문화유산 이미지를 차례로 보여줬습니다. 조선은 단순히 중국을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인 문화적 혁신을 이루어낸 창의적인 문명이었죠. 이러한 맥락에서 한글의 독창적 창제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조선은 중국의 책들을 그토록 많이 수입했습니까? 자신들의 문화가 우수했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식을 존중하고 배우는 자세는 열등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의 표현이죠. 조선은 중국의 지식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창조성 아닐까요? 미술 교수가 갑자기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저는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미술입니다. 이 논쟁을 지켜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서양 학자들은 동아시아 역사를 중국 중심으로만 바라봐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이클 교수의 발표는 그런 시각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세미나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고 있었어요. 다른 서양 학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술 교수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마지막 발언을 요청했어요. 그래도 한글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완전히 증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제가 가진 최후의 카드를 보여줄 시간이었어요. 세미나장의 공기가 팽팽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최후의 카드를 꺼냈어요. 장웨이 교수님,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한자의 기원은 정말 중국일까요? 세미나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측 학자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어요. 장웨이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한자는 당연히 중국에서 기원했습니다. 저는 화면에 고대 유물 사진을 띄웠어요. 이것은 한반도에서 발견된 기원전 3000년경의 동이족 문자입니다. 초기 한자의 형태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죠. 중국 측 학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웨이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완전한 허위 주장입니다. 학술적 근거가 없어요. 저는 침착하게 계속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역사서, 위서에도 동이족이 문자를 잘 다루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환단고기에는 단군 시대부터 문자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죠. 서양 학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필기를 시작했어요. 그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정보였으니까요. 물론 이것이 한자가 한반도에서 기원했다는 확정적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문자의 역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미술 교수와 다른 서양 학자들이 흥미롭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 학자들은 격렬하게 서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장웨이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건 완전한 날조입니다. 동이족이 문자를 가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환단고기는 신뢰할 수 없는 위서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장웨이 교수님, 조금 전에 한글이 중국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하셨을 때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역사는 항상 새로운 발견으로 재해석됩니다. 기존의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학문의 발전 아닐까요? 세미나장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서양 학자들은 새로운 관점에 흥미를 느낀 듯 했습니다. 미술 교수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마이클 교수님, 그렇다면 선생님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한자가 동이족에서 기원했다는 건가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확정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동아시아 문자의 역사가 단순히 중국 중심으로만 해석되어 왔던 기존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한글이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이 근거 없듯이 한자의 기원에 대해서도 더 열린 시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양 학자들이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이건 학문적 논쟁이 아닙니다. 정치적 주장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찾는 것은 정치가 아닌 학문의 영역입니다. 저는 단지 증거에 기반한 토론을 원할 뿐입니다. 세미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했어요. 서양 학자들은 새로운 시각에 흥미를 느꼈고 한국인 학자들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장웨이 교수와 중국 측 학자들은 격앙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승부는 이미 결정된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미나장은 이전보다 더 많은 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날의 격렬한 논쟁 소식이 빠르게 퍼진 덕분이었어요. 모두가 미술 교수의 특별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학자들과 함께 앞줄에 앉았어요. 그들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좌절에서 기대로 바뀌어 있었어요. 미술 교수가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학문적 전환점을 목격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양학계는 동아시아 역사를 단순히 중국 중심으로만 바라봐 왔습니다. 세미나장은 물을 마시는 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조용했어요. 그러나 마이클 에반스 교수의 발표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동아시아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한글과 같은 위대한 문화적 성취를 단순히 중국의 영향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가? 미술 교수는 자신이 밤새 연구한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조선의 문화적 성취에 대한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입니다. 세종대왕의 비전과 조선 학자들의 지혜가 만들어낸 인류 문화의 보물이죠. 세미나장 곳곳에서 감탄의 탄성이 나왔어요. 더 놀라운 것은 직지심체 요절과 같은 발명품입니다. 구텐베르크보다 78년이나 앞서 금속활자 인쇄술을 완성했다는 사실은 우리 서양 중심적 역사관을 완전히 뒤흔드는 사실입니다. 미술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해야 합니다. 중국의 문화적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독자적인 문화 발전과 기여를 제대로 평가해야 할 때입니다. 세미나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그토록 권위 있는 학자의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은 동아시아 역사 연구의 진정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여러 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학자들의 표정은 감격 그 자체였어요. 한국인 교수 중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교수님, 오늘의 발표는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역사와 한글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제 가슴도 뜨거워졌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지기 마련이죠.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런던의 한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학문적 승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왜곡되어 온 역사의 진실을 조금이나마 바로잡는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한글의 가치와 한국 역사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 일은 제 학자로서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어요.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런던 세미나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세미나의 내용이 국제학술지의 특집으로 실렸고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조선의 문화적 독창성에 대한 논의가 학계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하버드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쌓인 이메일과 편지들을 바라보았어요. 세계 각국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한글과 한국 역사에 대한 강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네스코에서 온 초청장이었어요. 세계 문자 심포지엄의 주요 연사로 초청합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세계 문자 역사에서의 의의에 대한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은 한글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작업 중에 한국에서 온 전화가 울렸어요.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님이었습니다. 마이클 교수님, 런던 세미나 이후 한국에서는 선생님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특별 강연회를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 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영웅이라니요,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입니다. 물론 강연하러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세종대왕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백성을 위해 한글을 창제하고 그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던 위대한 왕의 겸손함과 지혜. 유네스코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한글을 통해 세계 문맹 퇴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이 원리를 응용하면 다른 언어권의 문맹 퇴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것이야말로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가장 의미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한 주 후, 저는 국제언어학회 저널에 기고할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였어요. 이 논문은 세계 언어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왔어요. 그들은 동아시아 문자의 역사적 재조명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했습니다. 마이클 교수님의 연구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동안 서양 중심적, 중국 중심적 역사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동아시아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연구실 벽에 걸린 한글 서예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한글과 한국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창밖의 하늘이 푸르게 빛났습니다. 마치 미래를 예고하는 듯 했어요. 한글의 진정한 가치가 세계에 알려지고 인류 문화에 기여하는 날이 머지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세종대왕님, 당신의 위대한 유산이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문화의 보물이자 한민족의 혼이 담긴 자부심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진실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 한국인들의 자부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